김현수의 굿모닝 베트남 통해서 100만 명 구독자 되는 게 소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 구독자 여러분, 김현수의 굿모닝 베트남 김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경제TV 베트남 투자 가이드 라이브 생방송에서 많이 찾아뵀었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베트남 투자 세미나로 코엑스, 노년동 건설회관, 또 중소기업 중앙회 사학연금,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등에서 여러분과 많이 뵀고요. 예, 그래서 친숙한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산업개발 투자 시찰단을 통해서 저하고 필드 레슨 함께 다녀본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SNS 공간에서는 이제 김현수의 베트남 경제 돋보기 칼럼을 통해서 많이 찾아뵀었고요. 교육계에서는 한경TV, 한경외대 공동주관 베트남 아세안 최고위 과정, 지금 원우님들 저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곳에도 또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해드렸고,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과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함께 베트남과 아세안 해외 투자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가르치는 게 공부하는 거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가르치면서 많이 제가 배웠고요. 이번에 여러분과 더욱 가깝게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유튜브 한경 글로벌 마켓에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베트남에 혹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땀 흘리고 계시는 베트남 주재원, 또 교포, 근로자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존경의 박수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현재 반올림해서 저희 구독자 수가 약 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약간 욕심 많은 바보인데요. 저는 저의 이 채널을 통해서 김윤수의 굿모닝 베트남 통해서 100만 명 구독자 되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공감되시는 대로 좋아요, 구독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그 책은 제가 베트남 대박 투자, 하루 만에 끝내는 베트남 대박 투자인데요. 제가 만든 책이고요. 베트남 주식, 부동산, 산업 투자 가이드입니다. 일독을 구합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돈이 이제 베트남으로 몰리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이제 베트남과 다른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320억 달러가 중국 중시에 들어갔다고 하면 390억 달러가 중국 제외한 신흥국 베트남을 중요시해서 들어간 걸로 그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도 보면은 베트남이 지금 금년 1월부터 9월 중순까지 기준했을 때 20.3%가 급등했고요. 상해 종합 주가지수는 1.1%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국내 중국, 인도, 베트남 펀드 자금 추이를 보더라도 중국은 마이너스입니다. 3,483억 원, 중화권은 883억 원이 마이너스 됐고, 베트남은 플러스 172억 원, 인도는 277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최근에 또 좋은 희소식이 베트남이 있었죠. 히토류 매장량인데요. 중국의 4,400만 톤인데 이 매장량의 절반에 이르는 2,200만 톤이 베트남에 매장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의 몸값이 매우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달에 부랴부랴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찾아간 셈인데요. 그래서 미중 갈등의 몸값이 계속 뛰고 있는 베트남, 미국이 중국 대체국 찾았다. 그런 러시가 지금 시중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도 베트남 투자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엠코. 특히 엠코는 최근에 방린 지역에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그 반도체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예, 지금 베트남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한국도 좀 잘 나가야 될 텐데요. 걱정입니다. 예. 파트 1, 이제 파트 1에서 베트남 주식 시장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어, 베트남 VN 지수가 연초 이후 약 16% 상승해서 국내 투자 규모가 증가되고 있고요. 특히 베트남 VN 30 선물 블룸버그 레버리지가
ETF 수익률 44%를 기록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NH 아문디 베트남 레버리지 증권 투자 신탁 C도 40.30%가 수익률이 이제 증가돼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한번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거래소 전경인데요. 베트남 호지민 거래소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이제 VN 지수라고 하는데 2000년 7월에 호지민 증권거래센터가 설립이 됐었고요. 2008년 8월에 호지민 증권거래소 HOSE로 개명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코스피 개념이고요.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 거래소 HNX 지수라고 불리는데요. 2005년 하노이 증권거래센터가 설립됐고요. 2009년 하노이 증권거래소 HNX로 개명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제 코스닥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중소형 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거래소 통합 이슈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2021년 말 베트남 거래소 출범을 했고 목적은 운영 효율화 및 투명화, 서비스 개선, 전문성 확보 등인데요. 금년도 말까지 하노이 거래소 모든 상장 종목이 호지민 거래소로 이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UPCOM 모든 거래 등록 종목이 호지민 거래소로 이전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주식은 호지민 거래소, 채권 및 파생은 하노이 거래소에서 거래된다고 합니다. VN 지수 변동 추이를 2000년부터 재작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VN 지수 등락 요인 분석을 보면 2006년, 7년, 8년 그때 투자 과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주가 지수가 뛰었었고요. 그때 또 금융위기, 금리 상승, 경기 둔화, 실적 부진 이슈로 또 내려갔다가 계속 조정하다가 호흡 꾸르고 다시 2017, 8, 9년에 엄청 올라갔습니다. 투자 열풍이 다시 일었고요. 무역 분쟁, 유동성 위축, 외국인 매도, 코로나 발생으로 조금 하향됐다가 최근에 다시 또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9월 달에 또 정점을 찍었다가 최근에 이제 10월 들어서 조금 호흡을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지민 거래소 최근 3개월 동향 보시면 7월, 8월, 9월 동향 보시면 아실 수 있겠습니다. 9월 달에 굉장히 좋았죠. 다시 좀 호흡 고르고 다시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베트남 VN30 합성 최근 3개월 동향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래프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호지민 거래소 거래 상위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지금 제가 눈에 띄는 종목을 2개를 골라가지고 잠시 후에 기업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모바일 월드하고요, 호아팟 그룹입니다.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는 베트남 경제 시사 뉴스인데요.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10년간 GDP 성장 추이인데요. 2012년부터 약 10년간을 살펴보니까 계속해서 5%대 이상, 6%, 7%, 특히 2022년에는 8%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조금 내려간 때가 있었죠. 이때는 코로나 기간입니다. 아시겠지만 잘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2.9%, 2.6%로 선방했고요. 금년에는 한 5에서 6% 정도 성장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그 관광으로 상당한 이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금년에 2023년 연간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했다고 합니다. 9월 달까지 89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왔고요. 금년 말까지는 약 1200만에서 130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베트남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1800만 명을 유치했고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면 다시 이 800만 명이라는 1800명이라는 숫자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한국인 관광객이 금년에 벌써 250만 명이 갔다 왔다고 하니까요. 엄청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원래 한 400만 명 정도 갔다 온 걸로 예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Y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이 그럼 최근에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까, 이렇게 발전하고 있을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전략적 위치다, 글로벌 경제 통합, 정치적 안정, 문화적 유사점, 경쟁력 있는 인력,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 매력적인 생산 비용,
편리한 인프라 시스템, 빠르고 안정된 경제 발전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외국의 상사 주재원으로 10년 이상 주재했습니다만은 이제 무역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무역 관세가 중요한데요. 베트남은 2022년 기준했을 때 55개국과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중국, 한국, 인디아, 재팬, 뭐 뉴질랜드 뭐 전부 해서 그 FTA 다 체결했고요. 또 EVFTA, RCEP, 또 VKFTA, CPTPP 등 해서 베트남이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지역과 특별 무역 관세 협정을 맺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CPTPP가 2019년 1월 14일부터 발효됐고요. 또 베트남 EU 자유무역협정 EVFTA인데요. 아마 개도국 중에서는 최초로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경제성장 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중산층이 증가되고 있고 구매력 향상, 전자상거래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산업 집중 육성을 하고 있고 고부가 가치 산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프로트레이드라 해서 세계 경제 통합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 안정, 안전사회, 또 풍부한 노동 인력, 전략적 지리 조건, ICT 기반의 인프라 조성을 이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 성장 동력 분석을 통해서 베트남 어디에 투자할지,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파트 3인데요. 베트남 상장 기업 분석을 매주 두 개 회사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투자자 여러분 혹은 증권회사 혹은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또 사모펀드 여러 가지 간접 투자를 포함해서 각 기업체 담당자분들께서는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바일 월드라는 회사인데요. 베트남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입니다. 최근 동향은 모바일 월드 총 수익이 금년 7월 기준에서 9조 8천억 베트남 동입니다. 9조 8천억 베트남 동의 그 밸류가 참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베트남 동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9조 8천억에서 공 하나를 뗍니다. 그러면 9,800억이 되고요. 9,800억을 반으로 나누면 248, 2918, 4,900억 원, 4,900억 원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뭐 환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는 금년 모바일 월드 총수익 7월 현재 4,900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그 밑에 계속해서 매출 표시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기간 대비 21% 정도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세계 물가 상승, 국제 경기 침체 이러한 것이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DMI 싼 샵인데요. 작년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매출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추이는 2014년 이후에 2021년까지 계속해서 15%에서 약 100%대까지 성장하는 아주 급증한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 모바일 월드는 잘 나갈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박화산 샵에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 증가한 2조 6천억 베트남 동을 이제 매출을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바일 월드 주가 지수 지난 1년치입니다. 작년에 아주 환상적인 그 주가 지수 상승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이제 11월 달에 조금 조정됐다가 계속 꾸준히 유지됐다가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상당히 상승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상종가를 쳤고 이제 지금 조금 조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호아팟 그룹인데요. 철강 제조업계 선두 기업입니다.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그 포스코 같은 존재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철강, 강판 제품, 농업, 부동산, 가전 등 5개 분야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아팟 그룹 최근 동향은 역시 작년 대비해서 약 21% 정도의 매출이 감소해서 29조 8천억 동을 달성했고요. 세후이익은 1조 4,480억
베트남동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약 30% 정도 감소한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동향에서는 건설용 철강 제조업체 분야에서 베트남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호아팟은 산업단지 총 토지기금 1,133헥타르를 이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분야에도 이제 괄목한 성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HRC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베트남 기업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호아팟 그룹 시장 점유율표인데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급상승한 시장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고요. 12%에서 32%까지 급성장하였습니다. 투자자금 유입으로 건설시장 활발한 이제 이슈인데요. 2024년 내년도 부동산 건설시장이 이제 회복되면 철강 수요가 아무래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호아팟 등 선두 기업들이 수혜가 예상되고요. 특히 이 호아팟이 수혜주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지수 1년치 변동인데요. 역시 작년에 굉장히 좋다가 11월 달에 이제 하락했다가 굉장히 또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모바일 월드보다는 더 아주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고요. 금년까지 상당히 그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파트 4 이제 김현수의 굿모닝 베트남 토크쇼인데요. 앞에 파트 1, 2, 3은 기사와 뉴스를 근거로 한 객관적 사실을 기준한 이제 전달이었다면 파트 4에서는 팩트를 기준으로 하되 저의 약간 기준 주관이 담긴 토크쇼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펀하게 가볍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인데요. 엄청나게 지금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그 1992년도 6월 달에 베트남에 첫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수교되기 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수교가 92년 12월에 됐거든요. 수교 전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4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얼마였냐면 1,000억 달러로 이제 그렇게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 교육국 규모가 올라갔고 베트남이 그래서 한국의 제3위 교육 국가가 됐고요. 특히 최대 무역 흑자국이 됐습니다. 굉장한 뉴스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세계 무역 국가 중에서 1위가 베트남인데요. 무려 332억 달러 흑자를 봤습니다. 대단하죠. 2위가 어딘지 아시나요? 미국인데요. 280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작년 말 기준. 3위가 홍콩인데요. 258억 달러였고요. 4위가 인도입니다. 100억 달러였고요. 요즘 뭐 인도가 많이 뜬다고 하는데 베트남 따라가려면 아직은 좀 먼 것 같습니다. 5위가 싱가포르고요. 98억 달러.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22위를 좀 소개하겠는데요. 중국입니다. 22위가 얼마냐면 중국이 12억 5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이 자료 보고 중국이 이렇게 우리하고 이렇게 벌어졌나. 하여튼 베트남이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 1위 국가 342억 5천만 달러를 이루는 국가가 되었다. 이 사실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되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모니터를 해보니까요. 베트남은 현재 휠지언정 꺾이지 않는 베트남 대나무 정책을 노선을 채택해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경제 고속 성장의 비밀에 지난 10월 14일이죠. 며칠 전이죠. 윙푸쫑 베트남 총서기장, 베트남 권력 서열 제1위입니다. 윙푸쫑 베트남 총서기장이 제 국회의원 제1선거구에 나와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 베트남은 대나무 정책으로 급성장했고 과거의 오늘처럼 부강하고 큰 잠재력과 지위, 국제적인 위상을 얻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설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휠지언정 꺾이지 않는 베트남 대나무 정책, 이것이 과연 뭘까요? 유연하면서도 견고한 탄력적인 대나무 외교 노선으로 국가 발전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얼마 전에 판민징 저 총리 있죠. 베트남 총리가 기업 연설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1986년 도이모이 베트남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36년 동안 베트남의 GDP가 4,090억 달러가 돼서 51배가 증가됐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고 이것은 5개국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아세안에서 네 번째, 세계에서 40대 경제대국이 됐다. 그리고 주요 20대 교역국의 이름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오늘 토크쇼의 주제를 넣은 것은 굉장한 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냐면요. 제가 베트남에 처음 들어갔을 때 1992년 6월 달 그때 상황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만 해도 베트남에 들어갈 때 바로 못 들어갔습니다. 직항이 없어가지고 태국 방콕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들어갔고요. 비자를 별도로 받았고요. 사이공에 지금은 이제 호치민이죠. 사이공 탄손약 공항에 딱 내렸는데요. 우리나라 어디 시골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그런 규모의 공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항 입국 절차할 때 한데요. 군복 정장을 입은 그 얼굴이 시커멓고 경직된 표정의 군인들이 앉아 있었고요. 입국 서류만 해도 A4가 아닙니다. B4 큰 종이에 앞뒤로 4페이지 정도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하는 시간만 1시간 넘게 걸렸고요. 또 제출하고 나서도 1시간 이상 걸렸고요. 그래서 한 2-3시간 걸려서 입국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에 갔는데 숙소도 외국인이 묵을 만한 호텔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이공강에 띄어져 있는 그 호주에서 아마 건조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바지선에 끌고 온 사이공 플로팅 인터내셔널 호텔이라고 5성급으로 해서 바다가 아니라 강에 떠 있는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호텔 앞에서 시클로 인력거라고 그랬죠. 시클로 인력거를 타고 동코이, 윙회 그 거리를 한 바퀴 돌아옴으로써 무슨 영웅이나 된 듯한 영화에 나오는 람보가 된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분위기가 쌀벌했고 밤에는 깜깜했고요. 외국인이 갈 만한 식당도 별로 없었고 호텔도 없었고 다 현지의 호텔만 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기억나는 호텔 이름이 맥심, 프랑스 파리에 있는 맥심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였는데요. 거기에서 그 미니 오케스트라가 아리랑을 연주해주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리랑을 들으면서 거기서 식사한 경험이 있고, 그때 또 느꼈던 거는 그 시내에 서울 레스토랑이라고 용감한 대한민국의 여성이 아주 소위 말해서 아줌마죠. 거기에다가 식당을 최초로 열어가지고 제가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지금 오래 계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에 그 전문가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주로 1900년대 중후반, 90년대 중후반이죠. 그리고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 많이 나가셨는데요. 물론 어느 때 나가서 주제 10년 정도 하시고 스타디를 하신 분들은 다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 많은 전문가 중에 뭔가 차별화가 무엇인가, 저는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찰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나는 초창기에 베트남이 현재처럼 화려하지 않고 깜깜했던 시절에 민낯을 봤구나. 그래서 화장기 없는 베트남을 봤었고 그 이후에 발전한 31년을 봤기 때문에 파노라마처럼 제 기억에는 베트남의 성장 과정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국내의 이제 펀드 매니저라든지 주식 투자, 간접 투자자, 또 기업, 산업체에 진출하실 분들, 또 현지에 나가 계시는 분들에게 리뷰해드리고 또 점검해드리고 또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통찰력과 직감력을 기르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 조금은 그 옛날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매주 1회씩 여러분에게 오늘과 같은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꾸준히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늘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1990년대 초반 베트남 시장 진출 초기 멤버들께 이 영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